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11월 6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국이 미국에 보낸 축하 메시지입니다. 시진핑도 트럼프에게 협력하자는 내용의 축전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겉으로는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막상 뒤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소문난 중국 전문 깡패로 악명 높기 때문이죠. 앞서 2016년부터 2020년 집권했을 때에도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며 옥죄인 적이 있는데요. 이에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진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대면하게 된 중국은 지금 말을 아낀 채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중국 전문 깡패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얻어맞은 전적이 있는 중국은 그 이름만 나왔다 하면 치를 떨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다시피 지난번 집권 때 맨 처음 중국의 수출 규제를 때린 것도 트럼프였죠. 왜냐하면 당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몸집을 불려가던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섣부른 패권 도발을 벌였고 이에 트럼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트럼프는 중국의 야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중국 성장의 흐름 맥을 끊어놓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의 숨통을 조인 것은 물론 중국의 디지털 전제주의 확산의 천병인 화웨이를 사실상 서방 진영으로부터 퇴출시키며 압박을 가했죠. 여기에 더해 미국의 뜻에 동조한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장 등을 철수하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현지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중국은 이때부터 슬슬 경제 위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가뜩이나 트럼프 때 스타트를 끄는 중국 때리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 트럼프가 다시 나서면서 중국 경제가 더욱 수렁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우려는 슬슬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 보이죠. 그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오던 트럼프는 최근 그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산 수입품에 무려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더해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는 200%까지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여기서 한두 발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는 많은 중국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수출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2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6%를 차지했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토막 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JP모건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의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현재 예상치인 4%에서 2%포인트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2차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세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 수순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자마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7일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유명 신발 브랜드인 스티븐 매드는 내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일제히 빠져나갈 뿐 아니라 미국 수출처를 잃은 중국산 제품들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면서 중국 입장에선 경제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내부 지출도 더욱 커지며 피를 볼 거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예상보다 더 큰 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의 부양책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이 트럼프 당선을 대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악재에 대비해 카드를 아껴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모로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융단 폭격이 예고되면서
중국은 엄청난 걱정과 함께 멘붕에 빠진 모습인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 업계가 호재를 입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의 건설업계는 부동산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끔찍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즉시 끝낼 것이라고 호언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당장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건설 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 건설업뿐만 아니라 기타 수입 품목 가격들도 두루 완화되며 경제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를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전망 역시 잇따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한국이 충분히 강하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갖춰야 한다는 기조의 연설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몇 달 전에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던지면서 한국이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 뿐 핵무기를 만들 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은 허가만 떨어진다면 5,000개 이상의 핵을 단 한 번에 그것도 하루 만에 갖출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에 적혀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에는 기술적, 정치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보고서는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죠. 아무튼 우리로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스스로의 자주 국방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셈이니 이를 반기는 여론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가뜩이나 훌륭한 한국의 군사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내 방산 수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으로 근심이 드리워진 중국이지만 그냥 눈뜨고 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격화된다고 보고 미리 여러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미국 고립주의 노선에 빈틈을 파고드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5년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과 인도의 관계 회복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꾀하고 있는데요. 아세안과 자유무역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아프리카 50여 개국을 초청해 투자를 약속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국의 아예 무비자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부쩍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대책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미국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자립을 꾀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이미 시작된 만큼 중국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과연 중국이 어떤 추후에 또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독배를 받아 아는 중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